43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거 나오면은, 자, 2절, 2장이죠. 주택이 건설인데요. 1절, 주택 건설 사업자 등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잠깐 봤었던, 뭐가 나오죠? 사업 주체죠. 사업 주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가 누구냐, 그 얘기, 누구냐. 자, 크게 우리가, 공공사업 주체가 있고요. 민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누굽니까? 딱 보는 순간. 딱 민간의 냄새가 풍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과 민간으로 일단은 구분하기보다도 국장한테 등록을 하는 자가 있고, 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개발법을 강의할 때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강의하지만 주택법은 가능한 한 공공과 민간보다도 등록하냐 안 하냐 이걸로 구분하는 것이 공부할 때 더 편리하고 어쨌든 시험 볼 때 등록하고 안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공부할 때 더 유리합니다. 첫 번째, 등록 사업자. 일단 큰 틀을 잡아보는 겁니다. 등록 사업자가 있고요. 비등록이 있는데, 자, 등록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책 보세요. 뭐가 나오죠? 나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예요. 아니에요. 나는 대지만 조성할래요. 라고 두 가지인데, 주택 건설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와, 그 다음에 대지만 조성하는 대지 조성 사업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나한테 와서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등록을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국장 찾아가서 등록합니다. 누구요? 국장. 누구라고요? 국장. 그런데 주택은 우리가 보는 거야. 주로 공동주택이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단독도 있고 뭐도 있다? 공동 다 있습니다. 단독, 공동, 주택 다 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등록하느냐? 건물 지을 때 그 등록할 때 되면 하게 되면 등록 요건이 그래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할 때가 아니라 연간, 그 연간 동그라미 하세요. 연간. 잘 놓쳐죠? 연간, 단독이 연간 20호 이상, 그 다음에 공동은 연간 20세대 이상, 대지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만. 그런데 그 가로원에 보니까 공동 분명히 연간 20세대 이상인데 가로 안을 보니까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다시 말하면 거기 옆에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 자체는 얼마라고요? 30세대 이상일 때. 그런데 가로안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과 그 다음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때에도 얼마라고요? 일단은 이때는 20이 아니고 30이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저를 보세요. 공동주택은 연간 20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얼마라고요? 그렇게 하나만요. 그래서 도시형 하나하나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주택은 얘는 연간 짬이 있는 거니까요. 얘는 30세대 이상일 때다. 왜냐면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좀 작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간자가 안 붙으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한 번 건설할 게 아니라 1년 동안 합산해서. 그러니까 요
연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간. 20, 30, 1만. 다 같이 시작. 연간 20, 30, 1만. 한 번 더 시작. 연간 20, 30, 1만. 마지막 시작. 연간 20, 30, 1만. 그러니까 내가 원룸을 가령 원룸을 짓고 싶어요. 나 등록하기 싫어요. 그러면 1년간 20개 이상 안 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20호 이상 짓고 싶으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건축법상 원룸 짓는 또는 건축법상 건물 짓는 사람들은 1년에 지어봐야 몇 개 집니까? 지어봐야 뭐 한두 개 짓겠지, 그죠? 등록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보통요, 건물 하나 지으면요, 보통 3, 4개월, 5개월, 6개월 가잖아요. 많이 짓고 싶어도 못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은 연간 20, 31만이 안 되게 짓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등록하기 싫어서라도 요거 이상 연간 합산해서 요거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하게 되면 까다로워요.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맘대로 그냥 내가 내 주관대로 하겠다 그 얘기죠. 하지만 합산해서 요거 이상 할 것 같으면 국장한테 뭐라고요? 등록을 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연간 20, 31만. 예. 두 번째, 비등록업자. 자, 비등록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다시 물을게요. 너는 나한테 와서 등록을 하고 해라. 믿어서, 못 믿어서? 못 믿으니까. 그래서 공법은요, 아무래도 주체가 행정청이고, 항상 행정청 내적이고, 하여튼 공공시행자 내적이다 보니까, 하여튼 민간 알기를 하여튼 뭘로 봐, 이것들이. 그러니까 민간은, 공법은요, 국토법부터 농지법 할 때까지 민간은 무조건 못 믿어요. 끝까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너 가서 보증 서라 그러고, 이행보증 예치하라 그러고, 이런 말들이 다 나옵니다. 공공시행자는 이행보증 예치 안 해요. 보증도 안 서요. 그러니까 너는 못 믿으니까 나한테 와서 등록을 하고 해라. 하지만 비등록은, 얘는 뭐라고요? 등록하지 않는다. 비등록 사업자. 비등록업자. 같은 말이지만 비등록 사업자 합시다. 같은 말로. 비등록 사업자. 비등록업자. 같은 말입니다. 너는 믿으니까 등록하지 말아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던 유일하게 주택법에서 항상 4명이 공공사업주체가 나온다. 누구죠? 그렇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4명은 행정청이면서 공공이기 때문에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니까, 같은 끼리끼리니까 너희들은 그냥 등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데 그냥 쭉 해. 아시겠죠? 비등록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유일하게 등록하지 않고 믿고 맡기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인데 공익법인이에요. 무슨 법인? 공익법인은 공공이 아닙니다. 민간이 민간. 근데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익적이에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 그죠? 대한민국도 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그 기부한 돈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집 져주는 거. 돈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와가지고 막 집 짓고 하잖아요. 막 아프리카 등등 가가지고.
일명 그냥 사랑의 집짓기 운동입니다. 그들은 공익단체예요. 공익법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없는 집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니면서 집을 고쳐주고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너 등록하고 해. 그럼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믿고 그냥 해. 왜? 좋은 일이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사업 주체. 중간중간 내용을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 큰 틀 잡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왜 합니까? 한마디로. 등록 왜 할까요? 심심해서? 뭐 하려고? 아, 이 사람들이 세금 내려고 등록해요? 왜 등록해요? 그러니까 왜 하냐고. 못 믿는 건 못 믿는 건데 내가 등록을 왜 하냐고. 예? 내가 뭐 이거 있으니까 등록할 거 아니에요. 왜 등록하냐고. 진짜 얹히지 내가. 쉽게 어?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야. 등록을 왜 하냐고요. 크게 얘기해. 크게 하지 말고. 왜 나를 봐. 그냥 주택 건설하려고. 뭐 어려워? 주택 건설하려고 등록하라고. 난 못 믿으니까 등록하라고 하는 거야. 난 그냥 내 맘대로 집 짓고 싶은데 등록하라고 하네. 왜 등록하냐고요? 집 지으려고. 그러니까 등록은 한마디로 주택의 건설의 건설. 한마디로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주택의 건설이잖아. 제목이.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등록사업자는 등록하는 이유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자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토지 소유자 있을 겁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아니면 토지 허름한 집이 있으면 있는 자,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소유자가 있지요.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등록해서 하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끼리 하자, 그냥. 맡기지 말고. 물론 이제 시공자야 선정은 되는 거지만. 그죠? 사업 주체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건물 짓는 사람들 별도로 계약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아예 우리끼리 하긴 뭐해? 그냥 등록한 사람하고 그냥 공동으로. 뭐라고요? 공동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봐요. 그러면 이미 등록사업자는 이미 등록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미 하니까 또다시 등록할 필요까지 없다. 없다 그 말이야. 한번 등록한 사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다시 재등록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등록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등록하기 싫으면은 등록한 사람하고 공동으로 하든지 의무적일까요? 이무적일까요? 네? 내가 방금 말한 게 10초밖에 다시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록해서 하든지 하기 싫으면은 등록한 사람하고 공동으로 하든지 그분 등록한 사람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의무적이요, 이무적이요?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하시겠죠? 이무적. 왜?
공법은요, 몇 번 또 얘기하겠지만, 참 이게 말장난으로 나오는 질문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답답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허가를 가지고 인가다 아니면 이렇게 좀 등록을 가지고 신고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내는 거 이해를 해. 아시겠죠? 이해해. 숫자를 30일인데 무슨 숫자를 20일을 바꿔내는 거 이해되는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로 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외우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책을만 읽어야 돼요. 모든 내용은 똑같은데 시험 보면 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문제가 뭔데? 답 3번이 맞는데 왜? 다 맞는데요? 맞기만 맞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맞아.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의외로 잘 등장해요. 여기서 나오는 유일하게 그걸 잘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의무적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 좀 더 할게요. 주택조합.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이 있는데 여기 아까 했지만 주택조합.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은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지역주택조합은 줄일게요. 그냥 지역조합. 이제 아니까요. 지역조합. 두 번째, 직장조합.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맛은 좀 보아야죠, 그죠? 지역은 같은 아까 지역, 광역적인 거죠? 우리 광명시는 그냥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어느 지역 불문하고 지역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멀리 있으면 안 갈 뿐이지, 그지? 이제 근데 직장도 어떻게 보면 지역과 어머니로 같이 붙어가요. 만약에 광명시에 있는 직장의 한 직장 안에서의 그 사장이, 대표가 직원들을 위해서 집을 좀 주자 해서 건설된다면은 어찌보면 그것이 그 하나 직장 안에의 직장조합인데 어찌 그것도 광명시 지역 안에 있잖아요. 결국은 광명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지역과 직장조합은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지금은 용어 정의니까요. 그런데 지역과 직장조합은 너 집 없지? 와서 내가 집 줄게 한다면 최소한 무슨 주택은 아니다. 대형주택. 뭔 아니다. 그렇죠. 최소한 중형주택이죠. 직장조합, 집 없는 사람 집 주는데 대형주택을 준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형주택까지입니다. 아니면 집이 아예? 그러면 집 없는 사람한테 주죠,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일단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 좀 주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집이 있어. 집이 있는 사람들도요, 85제곱미터 중주택이죠. 이하 소유한 자에서만 줘. 대형주택 소유한 자는 안 줍니다. 왜? 내가 85제곱미터 소유가 있어도 지역이든 직장이든 주택을 내가 공급받으면 기존 주택은 팔면 되는 거니까. 2주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첫 번째 뭐냐. 일단은 무주택자여야 돼요. 일단 조건이. 뭐라고요?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 집이 있어도 대형주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뭡니까? 한 채. 요거 소유자입니다. 85 이하입니다. 대형 안 돼요. 여기에 해당되면 지역과 직장조합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해당되면은. 그 외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있지만 천천히 하라고요. 근데 지역과 직장은 공통점이 뭡니까? 얘는 공통점이 주택을 얘는 건설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얘는 다르죠. 이미 건설되어 있는
건설되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택을 좀 고쳐서 보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지역과 직장조합은 등록사업자가 덤빌 수 있지만 얘는 안 덤벼요.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나중에 해줄게요. 증축할 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 있죠. 증축되는 그 부분은 건설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일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해요. 일단은 하나하나 다 하긴 그렇고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있는데 이 주택조합이 누구랑 똑같습니다. 등록사업자랑. 그러니까 주택조합도 본인들이 단독으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미 등록한 사람하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의무적, 임의적? 그렇죠, 임의적. 여러분 저 판사하는구나. 잠깐만, 그럼 내가 알려줄게요. 이거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 어디 있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437페이지 있습니다. 그 위에 중간에 있어요. 있죠, 그죠? 예,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잘 보세요. 유일하게 주택조합이 유일하게 여기 국가를 뺀 나머지 있죠. 얘하고도 공동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여러분들 거기 저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그 두 번째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파랗게 끝에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오죠, 그죠? 예, 이거 시험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봐요. 여기서요 대신에 리모델링 조합이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재배한다는 말 나올 겁니다. 가로 안에. 그런데 리모델링은요 오늘 앞으로 하겠지만 오늘 용어만 설명할게요. 맨 마지막 장에 나오거든요. 리모델링 용어 정의도 있지만 잘 보세요. 리모델링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세대수가 만약에 1000세대 있는데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1000세대 이 상태에서만 리모델링 해서 우리끼리 이 상태 고쳐 쓰자 하는 리모델링이 있어요. 즉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전 요거 설명했듯이 등록사업자가 들어와서 찡길 방법이 없잖아요. 얘는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했다고요? 주택을 뭐 하려고? 건설하려고. 근데 증가가 안 하는데 있는 상태에서 고쳤는데 등록사업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시공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등록사업자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했듯이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 리모델링은 용어 정의할 때 아까 내가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음에 하려고. 왜? 그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현 상태에서 세대수가 똑같은 상태에서의 리모델링. 세대수가 좀 위층으로 좀 더 2계층, 15층 이상은 3계층. 15층이 안 되면은 2계층 이런 게 있어요. 시험에 이제 우리가 저 나오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그 증가하는 세대수가 있는 경우 있는데 뭐에 가로안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조합은 봐요.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조합은 등록사업자와 또는 지역조합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등록한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얘는 뭡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공동으로 할 때.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랑
또는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랑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중에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아닌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공동으로 할 수가 없다. 왜? 등록사업자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세대수가 증가하는 할 때는 공동할 수가 있다 맞는 것이죠. 그거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 놓으면 여기서요. 요거 리모델링 요거 할게요. 리모델링 뭐라고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냥 그 내용이 주택조합에 있는 거기 첫 번째 줄 가로만에 있죠.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지웠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말고 고용자. 여기서 고용자는 한마디로 그냥 일반 회사 대표. 그냥 고용자. 나 갑, 너는 을, 나 사장, 너 직원. 아시겠죠? 그냥 고용자 말 그대로. 근데 고용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주택을 건설과 연관돼 있는데 일반 회사 대표는 뭐 부동산과 연관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전혀 관계없는 그냥 고용자. 근데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가지고 공급해 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등록 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무적, 임의적. 그렇죠. 얘는 의무적이에요. 요거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요거 주의하라. 자, 한번. 그래서 요게 지금 큰 틀에서 내용은 앞으로 하면 돼요. 이게 큰 틀에서 우리가 내용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이 잘 나와요. 나오는 유형이 일단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왜? 한 가지는 뭐 거의 뭐 쉽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아까 여기 연간, 20, 30, 연간자 빼고 안 빼고 요거기 때문에 요거 뺄게요. 두 가지가 뭐냐? 일단은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를 구분시킬 줄을 알고 있는가 물어봐요. 아시겠죠? 가령 뭐 지자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에 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하냐 안 하냐. 그거 구분. 두 번째 용어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요거야. 딱 두 가지. 그래서 기출문제 보더라도 요와 관련된 문제가 몇 개 있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잘만 구분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잘 틀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는다. 것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내 걸로 만들 거니까. 그래서 안에는 지역적 내용들이야. 이제 앞으로 천천히 하면 되지 뭐 그거야 뭐. 그죠? 예.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잘 나와 있고요. 437페이지 보시면 이제 밑에 그 주택조합 한번 나오죠. 그죠? 앞에 내용은 용어 정의할 때 했던 것들이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438페이지 보시면 자, 쌍가리 2번 주택조합의 설립 등이 나오는데 먼저요, 여기 이제 자, 건설하지만 자, 뭐든지 얘네들은요,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은 무조건 인가를 받습니다. 뭘 받아요? 인가. 그러니까 모든 다요. 지역조합도 인가받고, 직장조합도 인가받고, 리모델링 조합도 인가받고, 다 인가받아요. 인가받은 다음에 건축법은
건축법은 허가받은 다음에 어떤 거는 허가받고 어떤 건 신고가 있지만 일단은 허가받은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이 지나지 않는 이상 공사에 착공 신고한 이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은 취소 사유가 있듯이 얘 같은 경우는요 각각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해서 받고 난 다음에 설립이 되면 건축법은 건축 허가 신청하잖아요. 그죠? 허가 신청. 일단 허가가 떨어져야 될 거예요, 허가가. 얘는 뭐냐? 바로 사업계획 승인 이래 부릅니다.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합시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건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조합이든 직장조합이든 얘는 사업계획 승인을 항상 강조합니다. 뭐든지 신청하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 자, 이것이 바로 몇 년? 2년. 몇 년? 2년. 아시겠죠? 2년 내에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리모델링은 잘 보세요. 주택을 건설하는 파트가 나올 때만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할 때는 등록사업자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리모델링은 허가받아요. 뭘 받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그래서 리모델링은 얘는 허가. 그러니까 붙여가지고 그냥 리모델링 허가 하는 겁니다. 허가 신청한다. 연도는 똑같아요. 몇 년? 2년 똑같아요.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특히 뭐 잠깐 하나만 볼게요. 쌍가로 2번 438페이지입니다. 메뉴에 조합 설립의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건 뭡니까? 리모델링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고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조합이죠.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외한 나오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특시, 특도, 시, 군구 다 같이 시작. 특시, 특도, 시, 군구. 그런데 특시, 특도, 시, 군구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 만들 때 이하 뭐라 부르자? 시, 군, 구라고 하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면 특시, 특도가 포함되어 있고 생략했을 뿐이다. 아시겠죠? 예. 특시, 특도, 시, 군구 이하 시, 군, 구라 한다. 즉 시, 군구에 뭘 받아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는 것이 일단 원칙입니다. 그러면 조금 세 번째 줄을 가로 안에 두 번째 줄에 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왜 제외한다라고 했느냐. 요겁니다. 자, 다 인가인데 딱 하나만 신고한. 이것도 이렇게 직장조합일 때만. 뭐일 때만? 직장조합일 때만 나와요. 어떤 경우냐?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아시겠죠? 건설된 이후 공급받을 때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는 바로 그때 신고합니다. 무슨 조합일 때? 직장조합일 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게 뭐 이게? 따라해. 직선. 그 직선, 직장, 직. 이게 이걸 싹 바꾸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요.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만 해당돼요. 뭐만? 무주택자만.
주택자만. 국공신무. 굉장히 중요해요. 얘만 신고거든요. 신고. 다 인간들. 그래서 조금 전 두 번째 줄에 직장조합이 요럴 때는 제외한다. 왜? 얘는 인가가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국공신무. 국공신무.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는 뭐라고요? 신고해라. 그런데 뭐만? 그렇죠. 무주택자만 해당돼요. 80일 이하 한 채라도 소유한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따로 나오는 걸 내가 지금 섞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있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자, 5번에 가로 5번. 다른 것들은 당연히 보셔도 돼요. 가로 5번. 그거 나오죠? 439페이지에 가로 5번. 조합 설립의 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뭐라고요? 신고하라. 국민주택 공급, 직장조합, 시군구에게 신고하라. 그 얘기죠. 요 내용이 한 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거기, 먼저, 쌍가루 4번에 조합원의 자격등이 있죠? 그걸 잠깐 먼저 볼게요. 그 밑에 네모난 박스 있잖아요, 박스. 박스에서 거기 직장주택조합을 잠깐 보시면, 거기 1번에 중간에 봐요, 중간에. 다만 보입니까? 보이죠?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세대수를 포함한 세대의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로 한정한다. 이게 뭐예요? 무주택자. 이거 무주택자. 요거를 따로 하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예 내가 국공신무회가 넣는 겁니다. 아예 같이 하라고.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는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다. 다만 무주택자만 해당한다. 다만 그리고 직장조합만이 가능하다. 자, 먼저 여러분들 거기 그냥 보는 김에 똑같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요, 박스 안에 있는 지역과 직장이 내용 많지만 저를 보세요. 세부적 내용은 나중에 봐도 돼요. 현재 지역조합에 요 두 가지가 나오고요. 직장 여기서 다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지역과 직장의 요 두 가지 뭡니까? 공통이라고요. 공통. 그 내용이 박스에 나옵니다. 네. 자, 맨 위에 3번 하나 더 볼게요. 3번 조합원. 1번 조합원 수 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여기서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지역하고 직장만. 여기서 만약에 시험 볼 때 지문에 리모델링 조합은 해놓고 나온다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정리할 거고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몇 프로 이상? 맨 끝에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다. 20명이 안 되면은 너는 건축법으로 가. 아시겠죠? 예. 20명 이상이다. 50%면 이제 전체 세대수의 반이에요, 반. 2분의 1이죠.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줄 보니까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요,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빼고 나머지 중에서 요즘은 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은 여러 가지 막 주변 분양주택 소유자들이 또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주택을 같이 건설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임대주택을 뺀 나머지 1000세대 임대가 200이면 200 빼고 800 중에 400이죠. 최소 그죠?
50% 이상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 4번이 이제 조합원 자격은 나와 있는데 자, 하나만 체크하고 좀 쇼다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가로 1번 조합원의 자격 보시면 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요겁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뭡니까? 상속받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다음의 요건에 굳이 해당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상속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전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에 그냥 받는 거지 요건이 뭔 필요 있어. 그냥 자녀니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상속은 무조건 받는 거다. 물론 법적으로 상속을 법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다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나온 질문이니까 거기 좀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 체크합니다. 넘겨보세요. 하나. 넘겨보시면 44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쌍가리 6번 나오죠? 거기 1번 요거 나올 겁니다. 승인 신청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얼마 내에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데 가로안을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허가를 말한다. 요거 허가. 똑같이 연도는 같다. 야.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요. 나머지 이제 큰 틀, 밑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